네, 신년 기획 특집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3년 연속 콘투와 선물 옵션 파생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1년 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연거푸 1등 나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자, 시장이 오늘 급반등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또 1월 옵션 만기일이 또 닥치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짚히고 있고 오늘은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연말 배당 물량이 거의 소화된 것 아니냐 이런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흐름 진단해 주시죠. 예, 이제 연초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배당 차익 거래라는 건데 정리를 하자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배당 차익 거래라고 하면 기관들이 배당주를 산다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코스피 200에 주식을 산다. 대신에 코스피 200에 선물을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달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배당락까지 이것을 넘긴 다음에 배당락 이후부터는 사실 배당의 권리를 찾았기 때문에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그런 이제 배당 차익 거래가 일어나는데요. 그만큼 이제 배당만큼만 수익을 얻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배당만큼의 차익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기관 투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뭐 5조, 6조씩 그렇죠. 더 많은 금액을 이거 100% 이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좀 큰 금액을 갖다가 1.2%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갖는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플레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초에도 그 후폭풍인 금융투자의 이 현물 매도,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선물을 사든 현물 팔든 어찌됐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사실 매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1월 달 보통 이제 내일이죠. 만기일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만기일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이제 베이시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수를 하고 현물을 완전하게 팔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립적인 어떤 수급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펀더멘털이든 우리가 이제 저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가 오롯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 수급적인 어떤 임팩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1월이 된 거죠. 그렇죠. 작년에 이 수급적인 임팩트가 반작용이 지금 이제 만기일까지 일어났던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결 수월하게 우리가 이제 종목 플레이를 하기, 알파 플레이를 하기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약간 좀 고무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네. 실적 추정치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한국의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작년 1분기에 이익 증가율이 한 120% 정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이 다음부터는 계속 피크아웃이다.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고 코로나19 수혜일 뿐이었다라고 치부를 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실적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 측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약간 좀 뭐 계속 눌려 있었던 거죠. 중국과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 실타래가 지금 이제 반도체의 어떤 실적 상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의미 있게 이익이 상향 중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주가라는 것은 실적의 함수기 때문에 실적 반등되는 부분이 주가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실적이 상향 중이 되면 외인들 수급도 역시나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투자에 대한 어떤 그 수급적인 부담은 이제 오늘 내일로 거의 끝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바닥권에 근접했다. 그래서 알파 플레이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적인 이벤트가 좀 마무리가 되고 시장도 좀 바닥을 찾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한편으로 위안이 됩니다. 자,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이 경기 민감 종목들의 반등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또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뭐 게임 같은 성장주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퀀트 입장에서 봤을 때 1월에는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그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일단 우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사실 지수의 반등 그리고 금융투자의 어떤 매도 완화 이런 것들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수혜를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변한 거 없고 오히려 올해 실적 전망치를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그러니까 10일 날 실적 발표되고 애널리스트 리뷰 리포트를 통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펀더멘털 대비해서 수급적으로 피해를 컸던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뭐 조선업종도 그럴 수 있고요. IT 하드웨어라는 것은 LG노텍, 뭐 삼성전기 이런 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지금 실적을 바닥을 받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펀더멘털을 갖춘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일단 첫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선호하는 것은 저평가 종목군들입니다. 연초에 항상 계절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투자들이 신중한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률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밀어 올린다라기보다는 약간 눈치 싸움을 한다라는 컨셉. 그래서 모멘텀 주식보다는 이 퀄리티 주식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평가기도 하면서 캐시플로도 좋고 이런 이 우량 종목군들을 많이 선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측면을 한 2월 달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평가 혹은 실적 개선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수급의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좀 유망한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이경수 연구위원께서는 퀀트의 전문가이시자 또 파생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질문 두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원고에 있는 내용인가 한 가지는 제가 돌발적으로 질문 드린 것인데요. 첫째, 퀀트 분석으로 볼 때 이번 이익 모멘텀 가진 주식들이 주로 어떤 것이 되겠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매수를 16,300개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8월 10일 외국인 투자가들이 15,000계약의 선물을 판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대규모가.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한 이후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한국 주식 팔아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대로 본다면 어제 그제가 단기 저점이라면 오늘의 외국인들의 선물의 대규모 매수는 무언가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두 번째 질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익 모멘텀이 좋은 쪽은 반도체, 조선, IT 하드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종목군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이 반도체가 사실 글로벌적으로 가장 가장 좋은 이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쪽이라든지 조선 쪽이라든지 일부 산업재 쪽 이런 쪽은 이제 실적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군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평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평가 종목군들은 IT 종목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괜찮고요. 그렇죠. 금융 쪽들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주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연초에 어떤 그 금융투자 물량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는 펀더멘털과 어떤 주가의 어떤 괴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단은 외인들 선물에 대해서는 내일이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현물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메이크업을 안 하고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만기일 때만 이 롤오버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만큼 현물 차익 거래를 많이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그 실적 추정치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러겠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톤이 상당히 외사 기준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물로 그러니까 현물을 사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물보다 더 싼 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평가됐죠. 그래서 선물을 사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그렇게 예상을 하고 미리 들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기를 떠나서라도 지금 실적이 바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는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코스피의 영업이익 YOY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5%예요. 네. 요게 이제 상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 지금 올해 1분기에 감익을 반영할 지수였는데 네. 요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외국인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러겠네요. 것이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업종도 잘해주고 있고 IT 하드웨어도 글로벌의 어떤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상당히 좀 부품 업체 측면에서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외국인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액션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분명히 실적의 바닥과 함께 의미 있는 네. 반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뭐 미국 연준이죠. FRB에서 금리를 긴축을 가속화시키겠다 그러고요. 우리 또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내일 어떻게 할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연말까지 이번 올말까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찾아봐야 될 변수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일단은 지수 측면에서는 제가 실적이 가장 궁금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다행히 이제 IT 쪽이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된 지가 거의 뭐 작년 1분기 이후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네. 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도 떨어지면 좋을 것이고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하면 기준금리 안 올리면 좋을 것이고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바닥을 확고히 잡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에 사실 이 실적을 올리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많이 묻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1분기랑 발표 시점이 의무 시점이 같잖아요. 그래서 보통 1분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1분기 보고 실적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4분기 실적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조금 더 실적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이전 고점을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을 준하는 섹터들 위주로 될 것이고 네. 그거는 분명히 좀 수급적인 낙수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타 개별 종목군들 뭐 성장주, 가치주, 뭐 진영을 그런 이제 구분이 필요 없이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이제 수급이 골고루 다 퍼지는 알파를 추구하기 상당히 좀 좋은 장세가 오늘 전후로 상당히 나타나는 상당히 좀 반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또 앞으로 주목할 종목으로 실적주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